자, Dream for All. 근데 오늘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정확하게 이 Dream for All이라는 게 뭔지 오늘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또한 이 Dream for All 퀄리파이 되는 그런 크라이테리아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인지 또한 우리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거를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시간 소요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Dream for All Mortgage 대충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을 이제 저희가 집을 사요. 주택 구매할 때 필요한 계약금 다운 페이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0%, 20%, 30% 이렇게 다운페이 보조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다운페이 부분을 일종의 융자로, 론으로 보조를 해주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up to 20% 내가 살려고 하는 집 가격의 20%까지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up to 20%까지 이제 준비가 되고요. 20% 내가 살려고 하는 집 가격의 20%까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짜 돈은 아니고요. 이거 빌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shared appreciation loan이에요. 그래서 20%까지 보조를 해주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느 순간에서는 이거를 다시 되갚으셔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주택 소유자는 이제 원래 대출 금액의 주택 가치 상승분의 20%를 더한 금액을 나중에 상환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이따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맥시멈 이거는 2차 융자예요. 그래서 맥시멈 20% 또는 15만 불까지 작년까지는 이 어마운트의 리밋이 없었어요. 그래서 30만 불도 가능했고 뭐 이랬는데 올해는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정부에서 15만 불 또는 20%더 낮은 걸로 이제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개인이 15만 불까지 밖에 못 받으세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엑스트라 돈이 있다. 그럼 내 돈 엑스트라 5%까지 허용이 돼요. 내용 이게 무슨 얘기냐면 15만 불까지니까 15만 불이 다 20%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에 75만 불짜리 집 사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안 들이고 만약에 15만 불 맥시멈을 받아서 이게 20%라고 가정했을 때에 75만 불짜리 집을 내가 20% 보조받고 사실 수가 있으신 거죠. 만약에 내가 내 돈 5%를 더 갖고 올 수 있다. 그러면 15만 불 이제 2차 융자 받으시고 보조 받으시고 내 돈 5만 불까지 해서 20만 불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1밀리언까지 퍼체스 프라이스 갈 수가 있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다운페이가 아예 없을 때 15만 불을 다 맥스멈으로 썼을 때는 75만 불까지 가격 집값이 75만 불까지. 그 다음에 내가 한 5만 불 정도가 있어서 내 돈 5만 불 플러스 15만 불까지 합쳐서 살 때는 1밀리언까지 purchase price가 가능하다는 거. 요게 작년하고 좀 바뀐 점이에요. 그래서 1밀리언 이상도 못 가세요. 그래서 1밀리언이 맥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캘리포니아 드림 for all 어시스턴트 프로그램들의 혜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밖에 나와 있는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 많아요. 이따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어시스턴트 프로그램들보다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번에는 아직 이게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자율이 얼마로 측정되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을 이제 봤었을 때 작년을 리뷰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어시스턴트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보다 0.5에서 0.75 정도까지 차이가 났었어요. 낮았다는 소리인 거죠.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러한 혜택, 낮은 이자율의 혜택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20% 맥시멈을 받아 가시기 때문에 다운페이 20% 이상을 20% 또는 이제 그 이상을 하시게 되면 이 사설 몰게지 보험 PMI라는 거를 따로 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more payment 예, 또 이제 여파가 있고요. 월 페이먼트도 그만큼 낮아지는 혜택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한 대출 금액이 적어서 월 상환 금액이 적어진다. 페이먼트가 작아지는 거죠. 내가 5% 다운을 했었을 시에 95% 융자 받는 거랑 20% 다운 보조 받아서 80% 융자 받는 거랑 확연히 차이가 나겠죠. 페이먼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페이먼트를 내가 작게 내고 집을 살 수가 있는 그런 베네핏도 있고요. 또한 큰 계약금과 그러니까 20% 다운을 하는 거니까 낮은 이자 및 상환액으로 인한 증가된 구매력. 내가
5% 사시는 분하고 20% 다운하는 사람하고의 구매력은 확실히 틀린 거죠. 제가 이제 어퍼를 집어넣었을 때 나한테 올 수 있는 찬스가 더 이제 높은 거죠. 그 다음에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이 2차 융자예요. 하지만 이 2차 융자에 대한 페이멘트나 이자가 없이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요. 따로 페이멘트를 내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2차 융자에 대한 거는 판매하거나 아니면 이 집을 다시 되팔거나 재용자를 하시기 전까지는 상환을 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네, 요것도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 Dream for All Appreciation 론이 뭐냐? 가장 크게 바뀐 게 작년에는 선착순이었어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이게 많은 분들이 정말 막 거의 한 몇백 명, 저 같은 경우는 한 몇백 명 이제 오셨는데 그분 중에 몇 명 못 받으셨어요. 2주 만에 이게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어보이드 하기 위해서 올해는 추첨제, 러터리 스타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우처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만 이 2차 융자 up to $150,000 이거를 받을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20%까지 받으시는데 이 20%는 다운페이용으로 쓸 수도 있고 내가 20%를 다 다운페이로 쓰겠다. 그럼 나는 2차 융자 20% 다운페이 하고 80% 일반 융자 받으시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부대 비용이 들어요. 클로징 커스트라는 게 드는데 클로징 커스트는 일반적으로 한 3, 4% 정도 또 엑스트라로 돈을 필요로 해요. 요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20% 보조를 받았을 때 이걸 다 다운페이에 쓰면 나는 내 돈 한 3, 4% 정도 여윳돈으로 클로징 비용을 또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를 내가 다 다운페이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쪼개서 다운페이 15%, 클로징 비용 5% 이렇게 쪼개서 쓸 수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운페이랑 클로징 비용에 다 쓰시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정말 아웃파켓 내 돈 정말 1불도 안 들이고 집을 살 수가 있으세요. 이제 그 대신 이제 20%를 다 다운페이에 쓰게 되면은 Private Mortgage Insurance, PMI라는 보험을 따로 사설 보험을 드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또한 이게 2차 융자인데 융자예요. 빌리시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페이멘트가 없어요. 15만 불 빌렸는데 이거에 대한 먼틀리 페이멘트가 원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페이멘트가 없어요. 그리고 이자도 없습니다. 이게 좋은 점인 거예요.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공짜는 아니지만 내가 no interest 그다음에 no payment로 빌린 돈이지만 이거를 내가 집을 팔았을 때에 다시 돌려줘야 돼요. 15만 불을. 그죠? 근데 15만 불을 돌려줌과 동시에 내가 샀던 집에 대한 밸류에서부터 내가 집 팔았을 때 밸류를 이제 측정을 해요. 그 올린 상승세 있죠. 상승된 그 어마운트에서 20%를 정부에다가 다시 또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린 15만 불 플러스 내가 이득 본 상승된 금액의 20%를 덤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예, 좀 이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론을 받을 수가 있으시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관건인데 작년하고 또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졌는데 일단은 첫 집 구매자, first time home buyer. 이 여기서 말하는 first time home buyer는 최근 3년 이내에 지금부터 3년 이내에 내가 집 소유권이 없었던 분들을 저희가 first time home buyer 첫 집 구매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바뀐 건 뭐냐면 작년에는 그냥 첫 집 구매자면 됐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더 많은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이거를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첫 집 구매자 플러스 캘리포니아 거주자 플러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세대 구입자, 제너레이션 홈 바이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최근 7년간, 아까는 3년이었죠. 최근 7년간 내가 미국 내에 집 소유권이 없으신 분들, 그죠? 플러스, 거기에 이제 플러스예요. and 현재 내 부모가 미국 내에 집을 소유하지 않으신 분들이 first generation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세대 구입자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부모님이 현재 미국에서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자동 탈락이에요. 아예 안 되세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다 봤었을 때 나는 캘리포니아 거주자면서
7년 동안 내가 누군가의 집에도 명의에도 올라가 있지 않았을 뿐더러 현재 내 부모님이 미국 내에 집을 가지고 소유를 하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만 이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런 룰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분들이 웬만하면 특히 이제 한국 분이나 에이시안 분들은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다 웬만하면은 집을 소유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자동 탈락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알아보셔야 되는 게 내가 1세대 구입자냐 아니냐. 다시 한번 1세대 구입자는 내가 7년간 집이 명의가 없었고요. 소유권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내 부모가 현재 미국 내에 집이 없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샘플 한번 봐볼게요. husband and wife가 있어요. 이제 와이프랑 husband가 있는데 와이프는 부모가 미국 내에 거주하시는 그 현재 오너세요. 집 있으세요. 근데 husband가 부모가 한국에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냐면 두 분 중에 한 분만 퀄리파이가 되시면 되시거든요. 근데 와이프도 부모가 집이 있고 허스밴드도 미국 내에 부모가 집이 있으시면 이분들은 자동 탈락이에요. 두 분 중에 한 분만이라도 이 first 1세대 구입자 여기에 적합하시면 이건 또 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에요. generation이. 예를 들어서 husband, 와이프가 계시는데 허스밴드는 지금 부모가 집이 있는데 와이프는 부모님이 여기 안 계시는데 대신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을 때에 집이 있었다. 그럼 그것도 또 탈락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1세대 구입자여야 된다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만 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제 한 분이 아까 물려주셨는데 부모님이 내가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작년에 집을 파셨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현재점을 보거든요. 현재 부모님이 집이 없으셔야 돼요. 돌아가셨으면은 현재 안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건 달라요. 돌아가셨을 시점에 그 부모님이 집을 소유를 하고 계시면은 1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룰인데 이거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따가 Q&A 세션 때 다시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또한 이제 그거 외에도 기본적인 크레딧 스코어 자격 조건은 680점 이상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T라는 건 뭐냐면 Debt to Income Ratio예요. 인컴과 내 부채 대비 그 레이쇼를 보는 건데요. 그게 이제 up to 50%까지 가능한 거예요. 내 집세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4,000불이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8,000불 이상, 2배 이상 버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사전 승인서 통해서 다 봐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일단 싱글 패밀리 컨도 그다음에 manufactured home 가능하고요. 여기서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2유닛 돼요? 4유닛 돼요? 이런 거 안 되세요. 유닛은 안 되고요. 그냥 싱글 패밀리 아니면 타운홈 아니면 콘도 아니면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 땅이 있는 manufactured home. 모빌홈 말고요. 네, 그러니까 모빌홈이 땅을 빌리는 모빌홈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모빌홈 빌리지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은 안 돼요. 모빌홈이 내 permanent ground에 permanent foundation에 부착되어 있는 것들은 돼요. 그러니까 뭐 리버사이드 카운티라든지 이렇게 저쪽으로 인랜드로 가시게 되면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죠. 땅도 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는 모빌홈들은 가능하고 유닛들은 안 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코사이너 이런 거 안 되세요. 코사이너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이거를 악용을 해먹기 때문에 안 되시고 그래서 정말 그 집에 거주하시는 오너 오키파이 거주하려고 하시는 분들만 본인이 퀄리파이가 되시는 분들만 이 융자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홈바이어 에듀케이션 코스가 이제 2가지가 있는데 그 2개를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것도 이제 컴플릿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크게 바뀐 게 뭐냐면 인컴 리밋이 주어졌어요. 작년 대비 이 인컴 리밋이 너무 확연하게 낮아졌어요. 작년에는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18만 불 뭐 이렇게까지 그랬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융자 금액도 15만 불로 낮췄고요. 그 다음에 인컴 리밋도 낮아졌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렌지 카운티는 20만 불까지 인컴이 가능하세요. 근데 18만 불 버시는 분이 LA나 리버사이드나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못 가세요. 그죠? 내가 16만 불을 벌어요. 그럼 나는 오렌지 카운티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샌디에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넘버가 굉장히 중요해요. LA,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는 대략 한 15만 불 생각하시면 되고 오렌지 카운티는 20만 불까지 허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허스밴드 와이프가 계시는데 항상 만약에 우리
같은 인컴을 합쳐서 항상 봐야 돼. 론에 누가 들어갔느냐? 론에 들어가는 사람. 네. 만약에 어떠한 그 이제 부부가 있는데 남편분 인컴으로만 퀄리파이를 하실 거예요. 와이프는 예를 들어서 융자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뭐 10만 불, 10만 불을 10만 불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둘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융자에 누가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융자에 들어가시는 분의 인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둘이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오렌지 카운트밖에 안 되시겠죠. 10만 불, 10만 불이 20만 불이니까. 와이프분이 분의 부모님이 집을 안 가지고 계셔요. 근데 남편이 융자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 그 융자 받기 위해서 그러는데 타이틀은 어때요? 오늘도 두 분 같이 들어갈 수 있으세요. 보통 텍스 리포트를 기준으로 삼아서 조인트를 하게 되면 인컴이 합쳐지게 되는 거고 따로 하게 되면 따로따로 되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안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네, 일반적이면 그렇죠. 예, 그럼 조인트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론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허스밴드 앤 와이프인데 허스밴드가 혼자 인컴으로 충분하게 퀄리파이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허스밴드 혼자 들어가잖아요, 융자에. 그럼 그분 인컴만 봐요. 두 분 다 같이 론에 들어간다? 그러면 컴바인 인컴을 보겠죠. 네, 론에 들어가는. 코사인은 안 된다고 그러셔서 그거는 이제 허스밴드 와이프가 아닌 제3자. 뭐 엄마나 뭐 시스터나 브라더나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코사인을 해줄 때에 보통 일반적으로 husband and wife는 코사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저희가 그냥 joint applicant라고 얘기를 해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샘플을 한번 봐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50만 불짜리 집을 샀어요. 그래서 20%인 10만 불을 보조를 받아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second loan, shared appreciation loan이라고 하죠. 그래서 50만 불짜리 집을 사면서 내가 20% 10만 불 2차 융자를 받고 그럼 40만 불 1차 융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받아갖고는 집을 샀어요. 몇 년 후에 한 5년 후에 내가 이 집을 팔아. 50만 불에 산 집을 내가 그 당시 5년 후에 70만 불에 팔았다고 이제 가정했었을 때에 얼마만큼의 돈을 상환을 하느냐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70만 불에 사니까 20만 불을 번 거예요. 그죠? appreciation 된 게 상승된 가격이 20만 불 벌었어요. 20만 불에 20%면은 4만 불이에요. 그죠? 그러면 4만 불을 하고 오리지널리 처음에 내가 빌렸던 10만 불. 그래서 14만 불을 정부에다가 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한데 AMI라는 게 있는데 Average Median Income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지역마다 Median Income 레벨이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뭐 15만 불, 20만 불은 저희가 맥스로 측정한 어마운트고 각 시리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 average income이 있어요. 그게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뭐 한 8만 불에서 한 10만 불 요 사이를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그 average median income 거기에 이제 적합하셔갖고 이 share appreciation loan을 받으셨다. 그러면 더 덜 내세요. 덜 내시는 게 뭐냐면 똑같이 40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8만 불을 이제 2차 융자를 빌렸어요. 20%니까. 그럼 8만 불을 빌렸으면은 8만 불 돌려주고 이제 상승된 20%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틀려요. 이 집을 5년, 6년 후에 60만 불에 팔았다고 쳤었을 때 똑같은 20만 불을 벌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래는 20만 불에 20% 4만 불을 돌려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인컴, 미디언 인컴 또는 로우 인컴에 속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75%만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만 불이 아닌 3만 불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8만 불 처음에 빌렸던 돈 거기다가 3만 불 해서 11만 불만 정부에다가 돌려주시고 나머지는 내가 갚는 거. 근데 그 당시 네. 인컴 기준이 론 받을 때예요? 네, 맞아요. 집을 팔아서 돌려줄 때. 론 받을 때요. 네, 론 받을 때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약간 좀 나뉠 거예요. 이자도 더 나뉠 거고요. 그래서 이자도 조금 더 싸요. 그 average median income의 인컴 기준보다 낮으신 분들은.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purchase price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만큼 1차 융자 나올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샘플을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뭐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50만 불짜리 집을 샀었을 때, 뭐 이건 나중에 이제 64만 불에 팔았어요. 그러면 14만 불을 내가 이득을 받잖아요. 그럼 14만 불에서 나눠서 20% 나는 이제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내가 80%만 갖는 그런 체계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이 론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퀄리파이 되는지 자격 조건은 봤어요, 우리가. 그죠? 그럼 내가 정말 이 융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사전 승인서
pre-approval이라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미리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또 바뀐 룰 중에 하나가 이 랜더한테서 사전 승인서를 받아서 그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나중에 4월 달에 포털 사이트에서 접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사전 승인서는 뭐냐? 일반적으로 대출 받기 전에 대출 신청자가 대출 자격을 검토받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얼만큼까지 내가 대출이 나오는지, 내 인컴하고 내 크레딧을 봤었을 때, 그 다음에 이자율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내가 뭐 40만 불이건 50만 불이건 60만 불이건 빌렸었을 때에 내가 페이먼트가 얼마인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아셔야지만 융자를 나중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40만 불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융자가 80만 불짜리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간단해요, 절차 조건은. 신청서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신용평가를 합니다. 크레딧 리포트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크레딧 리포트를 이제 통해서 이분의 이제 뭐 크레딧 씀씀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소득 확인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2년치 소득 확인을 함으로써 인해서 이제 80% 융자를 받으셔야 되니까 이거를 다시 리페이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내가 인컴이 한 달에 5,000불인데 내가 한 달 페이먼트 4,000불짜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요. 저 신청서라는 거는 그 지금 크리스틴 씨 회사에서 만드는 신청서.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 신청서예요. 기본적인 그냥 본인의 이름하고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적어주시는 신청서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산을 또 확인할 거예요. 물론 다운페이는 보조가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로징 비용은 또 본인들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클로징 비용까지도 만약에 보조를 받으시게 되면은 당연히 자산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다 이제 20%를 다운페이용으로 쓰시기 때문에 3% 내지 4% 정도 그 클로징 비용 나오는 거는 본인 돈을 따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전반적인 크레딧, 인컴, 그 다음에 자산 보고선, 저희가 이거 융자 금액이 얼만큼까지 나오겠다, 아니면 안 나오겠다, 뭐 이런 여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전 승인서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셔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 넣으시고, 아이디 카피랑, 그 다음에 인컴 서류, 2년치 인컴 서류, 그 다음에 최근 2달치 은행 잔고, 요렇게만 일단 보내주시면 저희가 크레딧 리포트를 뽑고 인컴 확인하고 해서 얼만큼까지 융자가 나올 수가 있는지 20%를 이제 보조 받는다는 가정하에 내가 40만 불까지 나올지 뭐 60만 불까지 나올지 뭐 70만 불까지 나올지 요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Dream for All가 안 되시더라도 그죠? 안 되시더라도 내가 만약에 뭐 수중에 몇만 불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운페이가 조금 준비가 되신 분들은 Dream for All 말고도 다른 옵션으로도 저희가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옵션들도 같이 드릴 거예요. 요런 이게 어덜 옵션들인데 만약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추첨제거든요. 이게 복불복이에요. 이게 럭키하시면 바우처를 받을 수가 있으시고 근데 제가 작년에 해봤잖아요. 너무 많아요. 이 애플리케이션 어플라이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찬스가 굉장히 로우하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20% 요거를 이제 바라보시고 준비를 하셨다가 나중에 뭐 바우처를 못 받으시거나 하실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일단은 내가 집을 살 마음이 있으시면 20% 보조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보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5%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10%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6% 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른 뭐 캘하파의 마이홈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캘 그랜트 프로그램들 이런 거를 사용해서 다른 형식의 보조를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했다가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다른 옵션들도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제 옵션을 드려보고 같이 이제 풀어나갈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인컴 또 리밋이 따로 또 있어요. 그런 정보 보조 프로그램들은. 그 리밋이 안 된다고 하셨을 때는 뭐 3% 다운 프로그램도 있고요. 3.5 FHA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5% 다운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자영업이라서 뭐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러면 10% 하시는 프로그램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정말 많아요. 거의 한 20개 정도가량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보조 프로그램만 한 열 몇 개가 돼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근데 이제 이 Dream for All 이게 20%를 보조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막 이거 이제 달려드시는데 원래도 보조 프로그램은 항상 있었습니다. 네, 원래도 뭐 3%, 5%, 6% 다운해주는 건 있는데 그런 것들의 단점은 뭐냐면